혹시 그런 일 있으세요? 오늘 잘 지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말을 그냥 툭 건넸을 때 말투가 너무 안 좋아서 기분이 확 나빠지는 느낌? 저는 그런 케이스가 많았는데 제가 그 말투를 받고 기분 나빠한 적도 있었고 또 제가 나쁜 말투로 남들을 기분 나쁘게 한 적도 많았던 것 같아요. 한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날도 좀 평범한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저는 애들 챙기고 학교 가면 학교 라이드 주고 애들이 이제 테레비를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이제 그날따라 좀 피곤하게 늦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난장판이잖아요. 딱 들어왔는데 거실에도 막 장난감이 쌓여있고 설거지도 쌓여있고 식탁도 뭐가 막 있으니까 딱 들어와서 거실을 보고 애들 얼굴을 보고 저를 보더니 애들이 너무 TV 많이 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투 하나가 제 그 기분을 확 바뀌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사실 웃긴 거는 그 말을 제가 동의하고 있는 말이었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그날 피곤하고 이제 아이들한테 TV를 많이 보여주고 했기 때문에 속으로 약간 죄책감이 있었거든요. 좀 많이 보는데 그래도 내가 이거 하는 동안은 보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남편이 말하는 것에 제가 동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저한테 짜증 섞인 목소리로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너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는 이걸 왜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지? 부터 시작해서 너는 좋은 엄마가 아니야. 좋은 엄마였으면 저렇게 테레비를 많이 보지 않게 하겠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막 들어오면서 제 얼굴이 굳어지고 도끼 눈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상대방은 사실 자기가 그런 말투로 했다는 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몰랐던 거예요. 그냥 쉽게 툭 던지고 들어갔는데 옷 갈아입고 나오니까 제가 이제 도끼 눈으로 째려보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저희 작은 말투가 싸움의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떠세요? 어쩔 때는 나는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닌데 내가 그런 말투를 딱 하자마자 그 사람의 반응이 달라지고 기분이 나빠지고 그런 적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했던 게 왜 이 말투가 왜 나한테는 이렇게 중요하지? 그리고 또 궁금했던 게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게 중요하나 했거든요. 근데 이 말투는 영어로 말하면은 톤이라고 하거든요. 그 톤이란 뜻은 말의 내용보다는 그 말의 전달인 그 감정이랑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피치 같은 경우가 있는데 목소리가 크거나 작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그 말투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말투는 저희가 말하는 내용이 이제 핵심이라면은 그것을 전달해주는 이제 포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도 이 포장을 제가 아주 못되게 말을 하거나 날카롭게 말을 하면 저희 애들인 경우에는 그 좋은 내용을 열어보지도 않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포장을 너무 더럽게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애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말을 두세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들아 양말 좀 치워줄래? 땅바닥에 엄마가 놓지 말라 그랬지? 고마워. 이렇게 좋게 말하는 게 있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양말을 보자마자 엄마가 뭐라 그랬니? 양말 치우라 그랬지. 치울 수 있겠니? 그런 거. 아니면 차갑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 말투를 생각처럼 깊게 생각을 하지 않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저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뭐 좀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저희가 말투를 조금 놓게 되는 것 같아요. 영어는 반말이랑 존댓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쉬운 것 같아요. 한국말은 반말이랑 존댓말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친해지면은 저도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반말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 반말이 이제 친근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말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반말을 생각하지 않고 할 경우에는 그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반말을 하다 보면은 제 마음을 약간 놓게 되고 놓게 되면서 제 말투에 신경을 안 쓰면 전달하는 포장이 좀 안 좋은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가족들이랑 얘기를 했는데 저는 지금 애들이 2살 반, 10살, 14살, 17살, 21살, 5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2살 반짜리 빼고는 다 각각의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저를 이제 유심히 유튜브를 배우는 걸 보면서 옆에서 보다가 그날 저를 완전히 한가운데 놓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다 한마디씩 저한테 하는 거예요. 엄마는 유튜브 필m할 때는 아주 목소리가 부드럽고 아주 카인드하게 얘기하는데 왜 나한테 그 양말 치우라는 소리는 왜 이렇게 무섭게 들리지?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긴장이 되면은 웃기 시작하거든요. 할 말이 없고 너무 황당해서. 그래서 엄청 웃다가 계속 가다 보면 이제 눈물이 나요. 그날 제가 느꼈던 거는 내 말투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는구나.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제 말투에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가까운 사람들한테 내 말투를 말하기 전에 신경을 쓰면 얼마나 파워풀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 문화처럼 눈치가 강한 문화는 좀 드문 것 같아요. 눈치라는 건 뭐예요? 내가 내 속마음을 얘기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그 속마음을 알아차려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어쩔 때는 제가 제 자신도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거를 알아맞혀요. 말투가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는 이유가 말의 의미보다 더 깊은 게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특정한 톤으로 얘기했는데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렇게 얘기하지?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나를 싫어하나? 내가 부족한가?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런 적 있어요. 사실 저도 어릴 때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집안 분위기가 안정적이지 않은 기간이 있었어요. 감정적으로 어린아이로서 편하지 않을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사람의 말투, 감정, 몸짓 이런 걸 통해서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축복이죠. 그래서 저는 저희 엄마 아빠를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 모든 사람들이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다 그런 걸 겪는 것 같아요. 항상 행복한 가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받는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해석하는 방식을 갖게 되는 거죠.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말은 맞는데 말투 때문에 상처받는 거. 그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랑 만나고 싶지 않은 거. 저는 그 사람한테 대놓고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말투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만나면 기분도 안 좋아지기 때문에 절대로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면은 현실에서 들은 말 자체보다는 제가 예전에 과거에서 겪었던 상처로 이렇게 뭉쳐진 제 반응이 같이 반응을 해서 그 사람은 사실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저 혼자 상처를 받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집에 와서 그냥 좀 피곤하니까 짜증 섞인 말로 애들이 TV 너무 오래 보는 거 아니야? 한 말은 저한테는 이제 제 상처와 이런 것들이 다 엉켜서 내가 좋은 엄마가 아니냐는 둥, 내가 게으른가 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힘든 거는 안 알아주고 왜 저딴 소리를 하고 있지? 그런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보면요. 어떠세요? 제 말이 일리가 좀 있나요? 골로새서 4장을 보면 말할 때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잘 살려라. 그리고 말을 늘 은혜가 느껴지게 해라.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솔직히 부담이 된 게 이거를 항상 생각하고 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대화의 목적은 기회라는 뜻 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내용과 말투는 항상 기회예요. 그 말들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 그 말투가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위로를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어려워졌던 관계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말투 하나만으로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기회를 저희가 생각하지 않고 쉽게 흘러보내면 그 기회가 닫혀버리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말을 예쁘게 해라 라고 듣기보다는 너는 이 대화에서 이 관계를 열고 있니? 아니면 닫고 있니? 라는 말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제가 느끼는 거는 정말 독특한 분들이 많아요. 그 대화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또 제가 생각하지 않고 말을 쉽게 하거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어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 다른 사람이 마음 문을 닫을 수가 있고 또 깊은 상처를 얻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말투에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죠. 내가 굳이 내 마음을 누르면서까지 내 생각은 얘기 안 하고 다른 사람만 생각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내 말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내 말투가 얼마나 생명을 줄 수가 있는지를 알게 되면 저희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할 때 생명을 줄 수 있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저희 보고 소금같이 되라고 하셨는데 소금 같은 말은 상대를 이기는 말이 아니라 상대를 지켜주는 말인 것 같아요.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진실을 되게 중요시 하잖아요. 그리고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것을 전달을 할 때 내용은 좋지만 말이 차갑고 정죄하는 말투가 들어가면 그게 아무리 좋고 맞는 말이어도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말을 은혜로 채워야 되는 거죠. 근데 제 자신이 평안하지 않고 짜증이 여기까지 이제 올라오거나 그러면 당연히 제 말투가 안 좋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을 주고 은혜의 말을 전하기 전에 제 마음 상태가 어떤지 체크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말투는 제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제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깝게 걷고 있는지 그걸 드러나게 하거든요. 그 누구보다도 제 아이들이 저의 마음의 상태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집에서 가장 같이 보고 같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짜증 섞인 말로 한다는 것은 아, 내가 어딘가에서 지쳐있구나. 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런 신호라고 생각하면은 훨씬 쉬운 것 같아요. 그냥 말투만 바꿔야지, 내가 말하는 법만 바꿔야지 하면 이제 겉에만 바꾸는 게 되고 저희 안을 이제 거울로 돌아보고 아, 내가 좀 피곤한가 보다. 그럼 좀 쉬어야겠다. 나 자신한테도 친절하게 사랑이 있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교회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을 만나는데 그분들이 항상 그래요. 자기가 실수를 하면 자기 머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들어온대요. 너 왜 그렇게 했어? 넌 바보야. 넌 멍청이 아니야? 너 같은 사람 별로 안 좋아해. 이런 아주 안 좋은 생각들이 자기 머리에 들어온대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하는 말조차도 은혜가 되고 나를 세워주는 그런 말을 내 자신한테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말들이 내 머리 안에 있다는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하루를 지내면서 그런 생각이 쑥쑥 지나가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엔 그런 걸 몰랐어요. 기본적인 집안일을 할 때 그런 생각들이 많이 가거든요. 넌 조금 더 해야 돼. 너는 이거 갖고 충분하지 않아. 그런 안 좋은 말들을 내 자신한테 할 때는 먼저 해야 될 것은 멈추고 예수님, 이게 예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이에요? 하고 물어보면 참 도움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말을 안 하시거든요. 나쁜 말을 안 하세요. 물론 저희가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오셔서 얘기를 하시죠. 그렇지만 그거는 사랑으로 쌓여진 말이기 때문에 들을 때 절대 거북하지 않아요. 저를 이끄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말을 듣고 저는 그 변화를 원하죠. 만약에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데 아주 안 좋은 말투로 얘기를 해서 기분이 나쁘셨다면 꼭 이거를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그날 되게 피곤해서 그렇게 짜증을 낼 수도 있을 거예요. 또 그 말투에서 보이지 않는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남 좀 봐줘.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나 챙겨줄 사람은 있어? 이런 메시지? 그 사람들이 힘들어서 이게 그런 말투로 얘기를 하는데 그 말투를 들을 때 저희가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사람이 좀 힘들구나. 하루가 힘들었나 보다.
근데 그건 나랑은 상관없지. 그게 좀 멘털에 도움이 많이 돼요. 너는 너, 나는 나. 그리고 나는 오직 예수님이 말한 그런 부분만 들어야지. 그러면 나의 잘못도 체크를 하게 되고 바꾸게 되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말투도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고 기쁨 속에서 사는 게 저희 삶의 목적이잖아요. 물건들을 더 많이 사고 더 예뻐지고 아니면 돈을 많이 벌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삶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저희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도 대화의 제일 중요한 목표는 그 사람을 말로써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이 말을 주신 것 같아요. 오늘도 하루 동안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대화를 하게 되는데 한번 관찰해 보세요. 죄책감으로 관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부분은 좀 고쳐야겠구나. 그런 은혜로 보는 관점? 그러면 승리를 하실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기쁨으로 보내시고요. 또 승리하세요. 또 다음에 뵐게요.